투자를 할 때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걸 무조건 이겨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보다 약한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는.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오늘은 트레이딩 원칙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준 가격과 그 기준을 통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캔들이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냥 반만 갈라볼게요. 그냥 양봉 캔들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가격이 여기 있어. 그러면 매도 주체와 매수 주체가 쌓은 흔적의 양봉의 절반 가격이 기준이라는 건 그 기준 가격이 위에 있다는 건 매수 시그널 우위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싸움에서 매수 주체가 이기고 있다. 그죠? 저가라는 거는 누가 만든다? 더 이상 가격을 다운시키고 싶지 않은데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 매수 주체. 고가는 누가 만든다? 가격을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 즉 매도 주체가 만든다.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여기가 그냥 딱 기준이에요. 뭐 여기가 경계선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있다면 매수 주체로부터 훨씬 더 캡이 크고 매도 주체로부터 캡이 짧죠. 그러면 지금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매수 주체가 이기고 있죠. 네. 그러면 어디 올라타셔야 할까요? 매수요. 그렇죠. 아.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근데 이거를 지금 들어가기에는 그냥 막연하게는 되게 겁이 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도 저거를 이용해서. 이미 많이 오른 주식들이나 뭐 모든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기준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것인지만 정하면 이를테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계속되는 종목들의 사람들이 편승을 하는 이유 더 이상 가격을 억누르겠다고 하는 매도 주체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가가 갱신이 가능하고 언젠가는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더 이상 오르지 말라는 액션의 어떤 매도 주체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수할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도 있는 거죠.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오르면서 많이 이제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많이 오를 때 한 10만 달러 정도 번 사람이 이번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걸 다 잃었대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벌어도 그렇게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규칙의 문제이고 트레이딩 스킬의 문제인데 그걸 투자 관점으로 보느냐 투자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금을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아직 부합이 안 됐다면 떨어졌어도 그 사람은 보유할 이유가 있는 거고 애초에 손절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근데 이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금이라는 것도 차트로 캔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죠? 네. 자, 내가 여기서 기준이 있었는데 매수 주체가 이기고 있어. 그래서 네. 매수 편승을 했어. 올랐어. 그럼 또 기준이 또 생겨. 네. 그럼 여기 절반 기준도 생길 것이고 또 기준이 생겨. 네. 그럼 이 기준이 이탈될 때 이미 나는 최초 손절가 대비 이미 손절가가 우상향 됐거나 이익 보존가가 생겼을 텐데 여기를 이탈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익 확정을 지었어야 했죠. 이 기준가를 이탈했다는 말이 반대로 얘기를 드리면 저항이 생겼다는 말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익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금에 대한 가치가 아직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관점에 접근을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끝없이 오르니까 계속 오를 줄 알고 이게 어떤 손절도 따라가지 않았고 스탑로스를 위로 막 올리면서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냥 두다가 그렇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규칙도 없었고 기준도 없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익을 보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시장에 수익을 보려고 달려들지 말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써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면 그분은 최소한의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금을 트레이딩을 하던 은을 트레이딩 하던 그 로테이션이라는 루틴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루틴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규칙을 가지고 본인의 최초 손절가 대비 가격이 우상향한다. 그리고 기준이 매일 변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최소한의 이익은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을 구사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끝없이 오르거나 끝없이 끝없이 오른다? 팬들이
계속 오르거나 계속 네. 내릴 때 보통 수익이 많이 나는데 계속 올랐어요. 네. 근데 이때 도대체 반대로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 주신 걸 보면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진입 시점의 문제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고 혹은 계속 내리고 있고. 네. 근데 나도 여기에 편승해서 수익을 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건 진입 시점의 문제인데 일단 자기 본인이 트레이딩 규칙이 정립이 돼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데 그냥 최소 규칙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상품의 선정, 상품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상품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또 내 생활 패턴과 생활 리듬에 맞게끔 그럼 내가 봐야 하는 캔들이 일봉인지 주봉인지 월봉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캔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결정. 그쵸. 결정과 판단의 요소다.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네. 나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분봉부터 일봉, 주봉, 월봉이 될수록 고빈도에서 저빈도로 트레이딩 횟수가 줄어든다. 자, 그럼 제 생활 패턴이 만약에 주봉에 있어요. 그럼 주봉 기준으로 접근을 한다고 칠게요. 근데 얘가 주봉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 그래서 캔들에 대한 기준이 생겼어요. 주봉에서. 주봉은 생긴 게 이제 한 개야. 자, 근데 가격은 여기에 있어. 그럼 매입 시기가 여기잖아요. 네. 그럼 세 번째 뭐 하면 되냐? 내가 여기에 몇 프로를 투자를 할 거냐? 비중을 결정하는데 비중 선정과 이 비중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율이 얼마냐? 자, 근데 나는 10% 비중에 손실률을 10%까지 감안할 수 있어. 자, 그럼 전체 계좌 대비 1%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주봉이 하나 생겼고 여기가 기준가인데 기준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얘가 10,000원을 회귀하지 않고 매수세가 정말 강하다. 이제 막 들어왔다. 주체가 끌어올리려고 한다. 하면 10,000원을 터치 안 할 경우도 있고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설정한 비중은 10%인데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는 10%니까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은 11,000원 이하. 진입 시점이 결정됐으면 이제 그 가격 이하에서 살 수 있게 예약을 해두거나 아니면 실제로 가격을 보고 본인이 매수를 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기준만 정해둔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게 이걸 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려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율과 기준이 있다. 그럼 나는 10만 원만 손실 보고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입하는 게 무섭지 않거든요. 그게 어떤 가격대라도요? 그게 어떤 가격대라도요. 이를테면 가격이라는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가격은 결국엔 결과물이에요. 과정이 아니고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싸워서 나온 하나의 결정체이자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하게 투명한 지표. 누가 샀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팔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준가가 10,000원인데 9,500원에 있거나 기준가가 10,000원인데 1,100원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기준가 위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매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매도고 이 캔들에서의 방향은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이기고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 기준에 맞춰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만큼만 진입을 했어요. 가격이 이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투의 흔적이고 결과물인데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게 외인에 의해서 떨어진 거냐 기관에 의해서 떨어진 거냐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왜 떨어졌는지 분석할 때 보면 기관이 팔았다 외인이 팔았다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오를 때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고요. 또 내릴 때도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이자 현재를 그리고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유일한 투명한 지표는 저는 가격이다. 제가 일봉으로 예를 들어 매일 트레이딩을 하겠다고 네, 제가 규칙을 세웠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일봉에서 기준 가격이라 함은 어떻게 구해질 수 있는 건지. 기준 가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기준가는 총 3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저는 3개를 구해놓고 평균값을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고가 더하기 저가 나누기 2.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네. 고가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매도 주체. 매도 주체. 저가는 누가 만든다 그랬죠? 매수 주체. 그럼 여기서 나누기 이항값에 아래에 있다면 매도세가 우위, 네. 위에 있다면 매수세 우위. 너무 간단한데. 네, 확인하기 위해서 네. 내가 지금 어디에 편승해야 될까? 네. 시가는 스퍼트죠, 말 그대로. 시가를 시작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전일 저항이나 지지값에 따라서 시가가 매수 주체인지 매도 주체가 만든 가격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가로만 끝이 나냐? 아니죠. 시가는 띄울 수 있는데 처음부터 모든 주체가 힘을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종가예요. 시가가 매수였지만 매도 우위로 마감할 수 있기 때문에 30분 봉도 괜찮고요. 본인이 트레이딩하는 시점에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트레이딩 스타일에 맞춰서 캔들을 보시면 돼요. 10분 봉을 보고 할 수도 있고요. 30분 봉을 보고 할 수도 있고요. 1시간 봉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구한 값이 이제 기준가 2 네. 그리고 기준가 1, 2를 구했으면 네. 요거 두 개를 더해서 평균 기준가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봉이다? 그날의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가 어떻게 싸웠고 어디에서 누가 이겼는지 끝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장선상이 될지 확장이 될지 유지가 될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이게 횡보장에서도 그게 가늠이 되기가 쉽나요? 왜냐면 횡보장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요, 트레이더. 횡보장이요? 네. 횡보라 하면 아예 변동폭이 없는 걸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뭔가 약간 시간을 태워서 말려 죽이는 느낌? 그러면 선물 트레이더를 기준으로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상품 매수만 할 수 있는 현물 트레이더를 다요. 사실 횡보장은 네. 이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네. 횡보장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저점도 정해져 있고요. 선물 트레이더라면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하고 그거 어떻게 깨진다는 거는 그것도 기준 가격으로 알 수 있나요? 그렇죠. 중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얘가 밸류업을 한다면 이 고가를 돌파해서 지지를 하겠죠. 장악을 해버릴 거예요. 아마 매수 주체가. 매도 주체가 장악을 할 거라면 박스권 내에서 저가를 깨고 이탈을 시키겠죠. 그리고 여긴 저항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현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지금은 코스피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횡보 우위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깨지 않는 가격이 있고 절대 깨지지 않는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까지 기다려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현물이라면 네네. 선물은 매수 매도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밸류업 했는지 밸류가 다운인지 이것만 내가 파악을 함으로써 난 박스권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편하죠, 외려. 근데 추세 추종 지금과 같은 코스피장에서는 양봉들이 막 이렇게 생겨버리죠. 네. 이러면 이제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왜요? 갑작스러운 변동성과 변동폭이 커졌는데 네. 나는 횡보장에 익숙했던 사람이야. 근데 규칙이 만약에 없었어. 밸류업을 했는데 이게 밸류업인지 몰라. 돌아올 거야. 손실 인정하기 싫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수익은 빨리 청산하고 싶어하고 이 수익이 사라질까봐 겁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추세 추종 혹은 역추세 회귀 중에 원웨이에 걸리게 되면 크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죠. 네.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요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밸류업인지 밸류 다운인지. 그러면 그것도 스타일에 맞춰서 그냥 해야 되나요? 그거는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이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난 횡보장이야. 너 횡보해라 이런다고 횡보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올라라 이런다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제가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을 잘 파악해야겠죠. 그러면 저는 아까 기준 가격 말씀해 주셨을 때 조금 어려운 게 딱 저렇게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막 뭐 종가는 매도 우위고 시가는 매수 우위고 뭐 저가는 뭐 매수 우위고 막 약간 그렇게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네. 되게 쉬운 설명인데 여기가 고가가 네. 11,000원입니다. 네. 저가가 10,0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한번 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기준이 1,500원이죠. 네. 그럼 1,500원 미치면 매도 주체가 이기고 있는 거고 1,500원 위면 매수 주체가 이기고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선 매수 따라가야 되고 1,500원을 기준으로 여기는 매도를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시가 종가에서는 반대라면요? 지금 이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죠? 반대 상황은 거의 나올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기준가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왜요?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딱 저것만 지키면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가 자체도 고가 저가 내에 있을 것이고 네. 종가 자체도 고가 저가 내에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괴리차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가격을 가지고 평균가를 구해보면 네. 그 평균가보다 아래에 있으면 매도 주체가 우위인 거고 위에 있으면 네. 매수 주체가 우위인 상태로 마감을 한 것이고 그게 파악이 가능하고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누가 센 놈인데 그럼 나 이 센 놈한테 같이 편 먹고 들어갈래 라고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반등이나 혹은 이렇게 꺾일 때 왜냐면 이번에 비트코인이 막 많이 내렸잖아요. 숏을 열심히 쳐서 먹고 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살짝 오르더니 오른 수준에서 거기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반등해버리면 더 무섭거든요. 롱 칠 때보다 다시 안 내려올까 봐. 이를테면 최초에 여기서 이제 저항이 생겼어요. 네, 저항. 네, 그럼 이 저항을 토대로 매도를 들어가겠죠. 숏. 네. 모든 투자 상품들은 회귀의 원리를 동시에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터치하러 올 수도 있고 매도세가 워낙에 강했으면 터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미확인 값이라고 하는데 자 터치라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도 저항 값이 생겼다면 첫 번째 매수세가 싸움을 걸었다. 두 번째 매도 주체가 본인이 만든 저항값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어디를 뭐 올라가거나 초행길에 갈 때 단단한지 한 번씩 내가 두드려 보듯이 그런 겁니다. 매도 주체가 잠깐의 매수 주체한테 힘을 써보라고 줬는데 내 커버가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매수 주체가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 주체가 손을 바꿨는지 네네. 이게 중요한데 네. 자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저항이 생겼고 여기까지는 못 올라왔다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기준가가 또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매도 주체예요. 네. 같은 음봉 캔들 3개가. 네. 그러면 기준가가 여기에 있겠죠. 네. 이게 매도 주체 평균 단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반등하는 매수 주체가 만든 가격이 이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럼 돌파한다면 청산, 돌파하지 않는다면 유지. 그럼 손절해야 돼요? 일단 최초에 내가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 틀리죠. 내가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 손절이 아니라 최소 이익이겠죠. 손절 같은 것들을 정하지 않고 그냥 네. 숏 먹자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트레이딩을 할 때는 욕심을 부리는 순간 그리고 내가 이걸 무조건 이겨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보다 약한 사람이 없어요 시장에는. 아 무조건 손절가를 정해놔야 되네요. 그쵸. 최초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누차 강조해드리는 게 이익 볼 생각하지 마라. 목표가만 잡고 들어가면 이 목표가가 안 가는 순간 너의 손실은 무한이다.